주말에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.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평생 청빈한 삶을 사신 프란치스코 교황이셨죠. 최소 40만 명이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전 세계 정치권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. 개인적으로 홍 대표님은 천주교인이시고 예. 그리고 김 실장님은 개신교 신자이시잖아요. 그런데 이 개인이 아닌 정치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? 홍 대표님.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안과 위선의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. 위안과 위선의 중간쯤이다. 예.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세례 받은 지 요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한 42년 됐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 번째 교황님이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데, 그러니까 꼭 뭐 제가 카톨릭이라서 그런 거 아니라 뭐 성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가면 위안을 받아요. 실제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할 때 또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 또는 저 스님들이 이렇게 좀 두들겨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뭐 잘해라 이렇게 하면 정말 위안을 받을 때도 있고요.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 정치인은 뭐 종교가 기불천이라고 그러거든요. 네.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, 불교, 천주교 다 네. 기불천이라고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신앙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지역구 관리라는 차원에서 가야 돼요. 갈 수밖에 없고.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위안과 위선의 경계선에 있다.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막 가서 막 위선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예, 가는데 네. 이제 아까 얘기한 신앙적 측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.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정치적 이유로 가기도 하죠. 김 실장님도 그렇게 지역의 타 종교 그렇죠. 데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. 선거 기간에는 특히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 기관을 다 가야죠. 가면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건, 저도 이제 처음에 초짜 정치인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교회 가서 우리도 마이크 한 번씩 좀 인사를 하잖아요. 네. 또 성당 가서도 하고 또 사찰에 가서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. 교회에 가서는 성도님이라고 합니다. 근데 성당에서는 교우님이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. 그다음에 사찰에 가서는 또 신도님이라고 해야 돼요. 사찰에 가서 성도님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것부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. 그러니까 각 종단이 쓰는 용어에 그렇습니다. 대해서도 신경 써서 써주는 게 형식적인 또 그 순서도 많이 있고, 그다음에 또 말할 때 그 지칭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. 네. 그거 신경 많이 써야 되고, 저도 뭐 아까 우리 홍 대표님 위안 말씀하셨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정말 혈혈 청년이었기 때문에, 애럴 청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생각했지만, 개인 차원에서는 종교를 갖는 게, 신앙을 갖는 게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모두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스스로 좀 겸손하게. 모두가. 네. 네. 저희가 이제 종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치권에서 종교만큼이나 가까이 하는 게 있죠. 바로 한국의 전래 신앙인 무속인데요. 최근 관련 뉴스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.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얘기입니다. 집에서 현금 1억 6,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 5천만 원은 비닐로 포장된 채 한국은행이 적힌 관봉권 형태였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와 시간도 적혀 있었는데요. 물론 뭐 건진법사는 기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홍 대표님, 이 보통 관봉권은 개인에게는 이제 직접 갖는 일은 없다라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얘기인데, 그러면 건진법사는 누구에게 관봉권 형태의 이 돈 뭉치를 받았을까요? 좀 추측을 해볼까요, 저희가? 자, 이 관봉권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걸 나가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관봉이라고 해서 최초 이제 돈이 찍혀 나오면 딱 포장된 상태에서 네.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? 한국은행은 개인 거래하지 않잖아요. 금융기관으로 돈을 줍니다. 그러니까 관봉 형태를 금융기관에 가니까 금융기관에서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핵심 고위 관계자였긴 없죠. 그리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개인한테 안 주죠. 그렇게요. 네. 그럼 다 일단 풀어가지고 자기네,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띠지 이렇게 붙이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일정 금액 단위로 포장을 하게 돼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주로 가는 데가 정보기관, 국정원,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, 네. 이런 이제 권력기관에 그 돈 일부가 갑니다. 그런 일종의 특활비라든지 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적 자금이죠.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안 늘렸을 거예요. 그렇게 주지 않죠.
자, 그렇다면 그 공공기관, 정부기관 사이드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 아니면 대통령실 또는 뭐 총리실 등등 몇몇 기관 외에는 그 돈이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금방 나옵니다. 그 시기에 날짜도 있기 때문에 네. 그 날짜에 관봉권 찾아간 기관이 몇 개 없을 거예요. 딱 기록돼 있을 겁니다. 아니 그래서 이런 이유로 김 실장님 검찰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정부 그 유력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이제 정치 브로커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? 맞습니다. 이게 관봉권은 일반 개인이나 사적 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 건진법사한테 직접 전달할 리는 없고 저도 가장 높은 가능성이 특활비가 어디로 빠져나간 거죠. 특활비. 특활비는 다 아시지만 국가의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에서 현찰로 부득이하게 써야 될 경우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이 관봉권 찍어가지고 특활비로 갑니다. 이미 또 그런 사건이 예전에 MB 정부 때 한번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그때도 그 특활비 중에 일부를 이른바 이제 그 불법 사찰 사건 폭로자를 무마하기 위해서 전달했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건진법사 압수수색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관봉권의 이 화폐는 지폐는 그래서 특활비에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. 그런데 이 건진법사도 보통 사람이 아닐 텐데 이걸 왜 집안에 뒀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해보면 제 이제 추측입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과시용이에요. 과시용이다. 이 봐라, 나는 관봉권으로 받은 돈이 있다. 일반 돈이 아니다. 너희들하고 관봉권이다. 다르다. 너희들도 돈 뭐 기도비 좀 받을 수 있지. 나는 차원이 달라. 나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받은 거야. 관봉권 있어? 그래서 일부러 이건 이제 과시했을 가능성도 없잖아요. 또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받으면 다 뜯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입금시키지 뭐 갖고 있겠어요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건진법사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과시용으로 하나 아마 마패처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럴 가능성이 높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 돈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이거를 준 기관이 네. 정말 무신경한 거에 있던 이 사람들도 이걸 통째로 그냥 준 거는 뜯지 않고 그냥 예, 건네는 경계심도 건. 없는 거죠. 네. 이 돈이 이렇게 유출돼서 밖으로 나갔을 때 민간인한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경계심조차 없는 거죠. 안 그러면 재포장하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수사 그 기관이 나중에 조사하면 알 텐데 이 돈이 간 기관이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브로커들한테 청탁 차원에서 받은 돈은 아닐 거로 봐요. 이 성격은요. 이 돈은 어떤 일에 대한 격려, 치하, 어떤 보답 이의 의미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견진법사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네. 그 고생했다.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돈이 갔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제법 일종의 가죽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기념품처럼. 기념품. 네, 누구한테 보여주고 왜냐하면 돈이 급한 사람은 그 돈을 썼을 텐데 네. 이 돈을 안 써도 될 정도의 뭐 돈이 급하지 않았고 다른 돈이 또 들어왔을 테니까 근데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과시도 하고 이거 귀하잖아 이 관봉권 그럼요.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관봉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우리 일반인은 거의 받을 일이 없거든요. 볼 일도 그러니까, 없죠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건진법사가 뭐 현찰이 없겠어요. 오는 사람마다 다 뭐 복채라든지 어쨌든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관봉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대통령실한테 명절 때 선물 받으면 대통령 부부 이름 찍힌 거 있잖아요. 그걸 부모님한테 자랑도 하잖아요. 네네.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 관봉권은 자랑용이에요. 자랑. 일종의 기념주와 같은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